전방 5군단 취사장. 여긴 공원 아니다라는 꼰대 행보관의 막말이 터졌다. 민간인인 줄 알고 반말의 주름까지. 그런데 그 여자가 꺼낸 건 중장 신분증, 미니슬 출신 민서연, 단오분, 사단장까지 집합. 대숙청이 시작됐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봐 저기 외부인 여기가 안반이년 맘대로 밀고 들어오나. 군부대 무슨 공원인 줄 알아? 굵직하고 쉰 목소리가 조리장의 침묵을 깨고 울려 퍼졌다. 비릿한 피와 땀 냄새가 역하게 진동하는 경기도 연천군 전반의 육군 제5군단 이하부대의 취사장 낡은 테이블 옆을 지나가던 민서연의 발걸음이 딱 하고 멈췄다. 그녀는 싸늘히 고개를 돌려 고함이 난 곳을 노려봤다. 그곳에는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인상이 고약해 보인 50대 남자가 뒷짐을 진 채 거만하게 서 있었다. 행보관 완장을 찬 간부였다. 가슴팍엔 최달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런 위아래로 민서연을 뜯어보며 입꼬리를 야비하게 비틀어 올렸다. 뭐냐? 애인 보러 왔냐? 애인, 요즘 것들은 예의범절도 없고 군기 개념도 없어. 여기가 네 남자친구 자취방인 줄 알아? 반반한 거 믿고 아무데나 들쑤시고 다니면 큰일 나지. 노골적인 성희롱이자 외부인에 대한 조롱이었다. 하지만 민서연의 눈빛은 흔들림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행보관을 응시했다. 29세라는 일은 나이에 대한민국 육군 중장. 게다가 특전사령부 내에서도 손꼽히는 전설적인 요원인 그녀를 알아보는 일은 이 시골짝 부대엔 전무했다. 내일이 바로 그녀의 사단장 취임식이었고 오늘은 계급을 숨긴 채 부대 실태를 점검하러 온 참이었다. 낡아빠진 운동복 차림에 모자를 푹 눌러 쓴 그녀는 틀림없는 민간인 여성으로 보였을 것이다. 민서연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떼었다. 말본세가 좀 더러우시군요.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인 곳까지 들어온 건 제 것이라 쳐도 생판 남인 사람에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의 침착한 반응에 최행보관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흙내뱉었다. 아, 요것 봐라. 따박따박대? 야 아가씨, 내가 누군지 아냐? 이 부대원이야. 아니라고 행보관님이셔. 너 같은 계집애 하나쯤은 아무도 모르게 쥐업해서 내쫓을 수도 있어. 반반하게 생겨가지고는 바지니 하니까 아주 끝을 모르네. 민보관은 저벅저벅 다가와 민서연의 눈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곡한 담배 냄새가 훅 풍겨왔다. 헌데 가까이서 보니 피부는 하얗네. 남자친구 보러 왔냐? 누구냐? 내가 특별히 휴가라도 좀 챙겨줘? 대신 오빠랑 술이나 한잔할까? 그는 음흉한 표정으로 민서연의 어깨를 손으로 만지려 했다. 그 찰나였다. 퍽. 민서연의 손이 섬광처럼 움직여 행보관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기계 같은 압력에 최행보관의 눈이 쏟아질 듯 커졌다. 아, 야, 이거 안 놔. 이 미친년이. 민서연은 관절을 꺾지는 않고 그저 꽉 잡고만 있었다. 하지만 그 압박감은 뼈가 가루가 될 듯한 고통을 선사했다. 특임대 시절 맨손으로 적군들을 박살내던 그 악력이었다. 아, 내 팔. 야, 너 뭐 하는 년이야? 빨리 안 나? 니인보관의 고함 소리에 안쪽 조리장에서 취사병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행보관님. 고무장갑을 낀 병장 하나가 놀라서 다가오려다 민서연의 섬뜩한 눈빛과 마주치고는 굳어버렸다. 그 눈빛은 단순히 성이 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전장을 휩쓸어 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민서연은 잡고 있던 손목을 탁 놓아줬다. 미샤인보관은 뒤로 허우적대며 자빠질 뻔했다. 그는 붉게 피멍들린 손목을 움켜쥐고 씩씩거렸다. 얼굴이 울그락해져서는 악에 갇힌 소리를 지었다. 저, 전연자다. 빨리 헌병대 불러. 간첩이야, 간첩. 민간인이 군인 폭행했다.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야. 취사병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뭇거렸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 식당 문이 열리고 깔끔한 전투복 차림의 장교 하나가 들어왔다. 에이, 공보중대장 이중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밖까지 소리가 다 들립니다. 최 행보관은 구원자라도 만난 듯 이중이에게 달려가 손가락질을 해댔다. 중대장님 잘 오셨습니다. 저 여자가 무턱대고 직간에 들어와서는 절 폭행했습니다. 아주 질이 나쁜 년입니다. 당장 경찰이란 헌병 불러서 넘겨야 합니다. 이중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민사연을 쳐다봤다. 낡은 운동복 차림의 젊은 여자. 하지만 그녀가 서 있는 자세는 기묘할 정도로 빈틈이 보이지 않았다. 가슴은 펴져 있었고 신체 밸런스는 완벽하게 잡혀 있었다. 이준희는 직감적으로 위화감을 느꼈지만 행보관의 등살에 미이어 있던 민사연에게 다가갔다. 보세요. 외부인은 출입 불가입니다. 그리고 군인을 폭행하셨다면 이건 심각한 범죄입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민서연은 이준희와 최행보관 그리고 겁에 질린 취사병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이 부대의 군기, 몇 년 이내 가질 병사들의 상태. 단 5분 만에 결론은 나왔다. 썩어 있었다. 썩은 물처럼 산에서 악취가 진동했다. 신분증이라. 보여드리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서연의 말에 최행보관이 비웃음을 쳤다. 기가 차서. 야,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돼. 사단장님 딸이라도 되냐? 어디서 건방지게 입을 놀려? 이준희님, 뭐 하십니까? 당장 포승줄 묶으십시오. 이준희도 민서연의 눈빛이 거슬려 목소리를 낮췄다. 당장만 안 하시면 강제로 끌고 가겠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하십시오. 누구십니까? 민서연은 품 안에서 조용히 지갑을 찾았다. 그녀는 그 속에서 빳빳한 신분증 하나를 꺼내 이중희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눈 뜨고 봐. 이중희는 짜증나는 듯 신분증을 대충 봤다. 하지만 그 찰나 그의 눈동자가 벼락을 맞듯 흔들렸다. 계급 중장 성명 민서연 소속 주3군 단장. 이중희의 턱이 툭 벌어졌다. 뇌세포가 하얗게 타버려 사고 기능이 멈췄다. 중장 쓰리스탁에다가 내일 부임한다는 그 지휘관님. 진짜 이 어린 여자가 그러나 신분증의 금방무늬 홀로그램과 그녀의 퍼스는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준희의 무릎이 고장난 듯 덜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차렷 자세를 잡으며 목이 찢겨라 질렀다. 추충성. 뜬금없는 중대장의 고함에 식단 하는 쥐 죽은 듯 갑자기 고요해졌다. 최행보관은 분위기 파악이 안 된 채 빤히 이중희를 바라봤다. 이중희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십니까? 이중희는 식은땀을 눈물처럼 쏟으며 최행보관에게 신호를 줬지만 행보관은 센스 없게 계속 퍼들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뭐가 무서워서 갑자기 경례를 받고 그럽니까? 완전 미친년이라니까요. 미친년이라. 민서연이 픽 웃으며 모자를 벗었다. 묶여있던 긴 머리카락이 풀어헤쳐지며 치령칠 때부터 다져진 차갑고 예리한 눈매가 드러났다. 그녀는 천천히 무척 느리게 행보관에게 다가갔다. 미 체달스 상사 본인의 이름을 그것도 이런 어린 여자가 낱말하며 부르자 최행보관의 미간이 찌푸렸다. 너 진짜 미쳤냐? 어디서 어른 이름을 맞불러 자네는 군단장이 만말해 보이려 보지. 뭐 최행보관의 입이 떡 벌어졌다. 이제야 이준희의 행동 민사연에 자신감 그리고 군단장이라는 단어가 하나둘씩 연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믿기지 않았다. 저렇게 어린 여자가 중장, 민서연은 품에서 대충대충 접은 종이 한 장을 쓱 꺼냈다. 매일 취임식 때 읽을 훈시문 초안이었다. 내일 취임식 리허설 따윈 필요 없겠네. 이미 이 부대의 바닥을 적나라하게 봤으니까. 그녀는 행보관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 오직 서늘한 눈빛으로만 그를 제압했다. 자네가 아까 말했지. 엉덩이만 믿고 아무데나 쑤시고 다닌다고. 내가 그 엉덩이가 아니라 내 능력과 계급으로 이 부대를 어떻게 조져놓는지 확실히 보여주지. 민서연은 뒤편에 있는 이중희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고서 명령했다. 본부 중대장, 예, 중장 민서연. 이중희의 목소리가 삑사리가 날 정도로 높게 튀었다.
지금 대대장, 연대장 아니 사단장까지 집합시켜 5분 준다. 취사장이 군단장이 와서 각 좀 먹으려는데 반찬이 완전 썩어 빠졌다고 전에 이주밀은 허겁지겁 무전기를 꺼내 들었다. 알겠습니다. 충성. 최인보관의 안색은 이제 흑빛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걸덜 떨리는 다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구군단장님, 저기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민간인 줄 알고 민간인이면 민사연이 허리를 굽혀주죠. 앉은 행보관과 눈을 맞췄다. 민간인이면 성희롱하고 반말하고 조롱해도 된다는 건가? 그게 자네가 배운 군인 정신이야? 아, 아닙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민닌닌 메세 간디 미치를 심히 아르 간디 맹보가는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빌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사연의 눈에는 눈곱만치 자비도 없었다. 이것은 서먼일 뿐이었다. 이 썩어빠진 부대에 도려내야 할 상처는 생각보다 깊고 컸다. 일어나 내 군하에 네 더러운 침 바르지 말고. 민사연은 몸을 일으켜 식당을 훑어보았다. 구석에서 겁을 먹고 떨고 있는 병사들이 보였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원대 행보관에게 짓눌려 살던 그들에게 이 젊은 군단장의 등장은 충격이자 동시에 희망이었다. 취사병대. 민사연의 호출에 병사들이 화들짝 놀라 각을 잡았다. 합조. 출출하다. 그녀의 뜬금없는 말에 침묵이 흘렀다. 뭐해? 사령관이 배고프다는데. 남은 반찬 싹 다 가져와. 너희들이 평소 먹는 그 밥으로. 이것은 평범한 식사가 아니었다. 병사들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간부들이 얼마나 병사들의 복지에 무신경한지를 검진하는 첫 번째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식사가 끝나는 순간 이 부대에는 대숙청이 올 것이었다. 민사연은 식탁 의자를 꺼내어 털썩 주저앉았다.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최인보관을 뒤로 한 채 그녀는 다리를 꼬고 턱을 개었다. 와! 그리고 최상사, 민사연의 호명에 행보관이 놀라면서 고개를 들었다. 커피 한잔 하자냐 타와. 아주 달달하게 맛없으면 감방 갈 생각하고. 그녀의 입가에 서늘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사냥을 앞둔 맹수의 미소였다. 인제군의 차가운 산바람보다 더 강력한 참교육의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사단장님 출발하셨습니다. 3분 안에 도착하신답니다. 이중이가 땀투성이가 돼 보고했다. 창문 너머로 지휘관 차량들이 잇따라 멈추는 소음과 병력들의 외침이 소란스럽게 울려 퍼졌다. 고요했던 주둔지가 완전히 비흔들린 셈이다. 민사연은 조리병이 겁먹은 채로 내어놓은 식판을 물끄러미 고았다. 팅팅 불어버린 국수, 건더기 없는 국, 색이 바랜 깍두기, 형체를 알 수 없는 조림 반찬. 이것은 먹이이지 밥이라고 하긴 곤란한 수준이었다. 이것이 금일 중식 식단인가? 예, 예, 맞습니다. 분대장의 대답이 작게 새어 나왔다. 민서연은 수저를 들어 찌개를 한 입만 맛을 보았다. 맵고 자극적이 뿐 정성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맛. 그녀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최달수. 예, 예. 군단장님 찻잔을 들고 오다가 잔뜩 겁을 집어먹은 최달수가 대답을 했다. 당신 이거 먹나? 아, 아닙니다. 우리 간부들은 반부 식단을 별도로 뻔하겠군. 이런 쓰레기 같은 밥 먹고 저 배가 나왔을 수는 없겠지. 민사연은 수저를 식판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챙그랑 소음이 공간을 갈랐다. 내일부터 이곳에 간부 식당 운영 없다. 사단장부터 말단 하사들까지 전부 병사들과 동일한 식판에 밥을 먹게 해. 메뉴 레시피 재료 하나라도 다르면 그 즉시 전부 옷 벗을 줄 알아. 그녀의 호통에 조리병들의 눈이 동그랗게 떠졌다. 와 이래로 시립하던 이중이의 낯빛은 흑빛이 되었다. 쾅쾅쾅 미식당 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별 2개가 달린 성판을 반 지프차에서 내린 사단장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왔다. 뒤로 연대장 대대장이 비엔나 한처럼 딸려 들어왔다. 그들은 민사연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경례를 올렸다. 충성, 군단장님의 강물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리 통보라도 하셨다면 준비를 마쳤을 텐다.
사단장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비오듯 줄줄 흐르고 있었다. 미신대 중반의 사단장이 20대 후반의 민서연에게 정중히 허리를 굽히는 모습은 생경했다. 허나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이것은 거부 못할 진리였다. 민서연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거만하게 앉아 그들을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의전 따위는 필요 없고 사단장 이에 명화 없어서 우리 최달수님이 나보고 며느리기냐 무떡은 차나 한잔하면서 군대 이야기 좀 듣자고 하던데 자네가 교육을 정말 잘 시켰어. 사단장이 안색이 감옥으로 물들며 최달수를 노려보았다. 최달수는 이미 딴에 머리를 갖고 펑펑 울음을 커뜨리고 있었다. 아이고 군단장님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닥쳐라. 민맛다란하게. 민서연은 의자를 박쳤다. 그녀의 왜소한 체구에서 흘러나오는 위압감이 식단 아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했다. 이제부터 그대 검열 시작한다. 민사군수시설 훈련 하나도 남김없이 다 털어. 티끌 하나라도 나오면 그 티끌이 자네들 옷에 달린 별을 떼게 할 거야. 민서연은 사단장의 가슴에 붙은 명찰을 톡톡 건드렸다. 긴장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칠염칠에 있을 때 발명이 미친 개였거든요. 한 번 물면 절대 안 놓는 민서연이 피고 섰다. 그 미소 뒤로 부대 전체를 뒤엎을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감동과 교훈은 나중에 이었다. 당자는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통증이 동반되어야 할 시간이었다. 전원 위치로 검열 준비해. 사단장의 고함 소리가 쩔어올렸다. 이것은 전설이갈 민서연 중장의 첫 번째 기록이었다. 미식단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낡은 현관등이 웅거리며 불알하게 깜빡였고 그 아래 도연한 수십 명의 지휘관과 참모들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민서연 중장이 굳은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시판에 감긴 이제는 싸늘히 식어버린 개밥 같은 정식 메뉴에 고정되어 있었다. 침묵을 깬 건 사단장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구군단장님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식단을 전면 수정하고. 내일 민서연의 입에서 나온 짧은 반문에 사단장의 말이 딱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단장의 눈을 똑바로 직시했다. 그 눈빛은 마치 사냥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섬뜩하고 예리했다. 자네는 금일 저녁은 굶을 참인가? 병사들은 금일 저녁도 먹어야 해. 그런데 내일부터 자네 아들이 이런 밥을 먹고 있다고 해도 내일부터라는 소리가 나올까? 아닙니다.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군수참모 당장 인근 식당 섭외에서 금일 저녁부터 특식으로 준비해. 미나리 호통에 비해서 있던 중령 하나가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민서연은 그 모습을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식단을 울렸다. 앉아서 보고만 받을 생각 없어. 움직이자. 민서연은 식단을 나가 행정반이 있는 본청 건물로 향했다. 그 뒤를 별 2개 사단장, 비련인 연대장, 중령인 대장, 그리고 문제의 최달수까지 줄줄이 따랐다. 마치 죄인들이 판사 뒤를 따라 처형장으로 가는 형국이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병사들이 벽에 붙어서 경례를 붙였다. 충성. 민서연은 병사들 얼굴을 찬찬히 훑었다. 활기라곤 전혀 없는 텅 빈 눈망울들. 고된 훈련 탓이 아니었다. 이것은 가혹한 현실과 폭력을해서 영혼이 파괴된 사람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절망의 눈빛과도 같았다. 민서연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참아냈다.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근무 중단 병사들이 흠칫 놀라 일어났다. 민서연은 바로 행보관의 자리로 걸어갔다. 최 상사는 단언한 채 민서연을 가로막으려 했으나 지휘관의 서늘한 기세에 찔끔하며 비켜섰다. 최 상사의 군단장님 타고 온 차 뭔가 갑작스런 물음에 최 상사가 눈치를 살폈다. 그 그랜저를 타고 왔습니다. 돈을 꽤 잘 거나 보군. 상사 봉급에 애들 둘 먹이면서 그랜저 신형을 뽑고 손목에는 오메가를 출 수 있을 정도니. 민서연은 최 상사의 팔목을 눈으로 지적했다. 급하게 옷소매를 당겼으나 건져기는 명품 시계는
벌써 그녀에게 발각된 다음이었다. 매일의 박건의 급식비 사용 명세 보급 관리 대장. 또한 민서연은 잠깐 숨을 고르더니 사무실 한쪽에 있는 이중식원 장치가 된 보관함을 지목했다. 저 속에 숨긴 거 비밀 장부 최 상사의 무릎이 꺾일 듯이 흔들거렸다. 니민 다 읽어. 당장 따. 민서연의 어조는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압이 담겨 있었다. 그 열쇠를 현재 부의실에서. 에이, 제가 어디에 이어서 뜯으면 해결이야. 민서연은 곁에 서 있던 대대장을 쳐다보았다. 이중령, 네. 중령 이영호, 너네 행보관이 키를 분실했다는데 군단장이 나서서 까야겠나? 내 대장은 사색이 되어 주위를 허둥지둥하다 망치를 집어들었다. 고지어 주저함 없이 철제 사물함을 향해 내려쳤다. 쿵쿵 수차례 파격 끝에 각살난 문짝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공간 내 피어오르는 보관함 속에는 검은 비밀 수첩 한 권이 외로이 놓여 있었다. 민서연은 장갑도 끼지 않은 손으로 그 수첩을 집어 긁혔다. 사각사각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조용한 행정발을 채웠다. 사단장과 연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민서연의 안색 변화를 훔쳤다. 그러나 그녀의 심증은 알 수가 없었다. 오직 종이를 넘길수록 눈빛이 더욱 더 차가워질 따름이었다. 장부에는 병사들의 신상과 부모의 체력 그리고 산남 날짜와 입수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미일병부 호텔 오너 4년만 입금 A급 관리. 조 상병목합회 사장 5년만 입금 B급 관리. 한 이병부 무직 송금 없음. 배급 분류. 어이없다. 이곳은 부대가 아니었다. 앞줄 사채업자나 다를 바 없는 갈치의 현장이었다. 뇌물 지면 꿀보직과 포산을 뿌리고 산납 없으면 고문관으로 낙인 찍어 괴롭히는 부조리. 민서연은 장부를 확 닫고 최 상사에게 집어던졌다. 장부가 최 상사의 명치를 치고 바닥에 굴러갔다. 이게 뭐야? 말해봐. 최 상사는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도박 빚이 있어서 갚고 다시 채워 넣으려 했습니다. 채워 넣어. 병사들의 억울함을 돈으로 계산해서 채워 넣겠다고. 민서연은 사단장을 쏘아보았다. 미의회 사단장의 안색은 충격으로 시퍼렇게 질려가고 있었다. 본인의 관할 부대에서 이런 비리가 자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는 자괴감. 또한 이 사건이 중앙에 알렸으면 본인의 출세길이 끝낼 거라는 두려움이 혼재 있었다. 수사관 불러. 당장 놈을 체포해. 사단장의 호통에 민서연이 손을 뻗어말렸다. 우선 거 체크해야 할 게 있어. 이 명단에 폐급 분류라고 적힌 아이들. 지금 어디 있지? 최 상사는 답변하지 못하고 입만 달싹거렸다. 민서연은 행정병 한 명을 지적했다. 자네가 말해한 이병 현재 어디 있나? 죽은 게 있는 앳된 행정병이 겁을 먹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한정우 이병 말하는 겁니까? 현재 보일러실 뒤쪽 창고에 갇혔습니다. 창고, 근무 시간에 거기서 뭘 하니? 저 행보관님이 심할서 쓰라고 가둬놓았습니다. 민서연의 눈가가 떨려왔다. 현재 야외 온도는 영하 10도를 기록하고 있었다. 온기도 안 도는 창고에 병사를 가둬 민서연은 당장 행정반을 달려나갔다. 간부님들이 허둥지둥 그녀의 뒤를 따랐다. 보일러실 뒤쪽 샌드위치 판넬로 대강 만든 허름한 창고문에는 자물쇠가 굳게 잠겨져 있었다. 여러 민서연의 호통에 대대장이 달려와서 벽돌로 자물쇠를 부셔댔다. 창강 소리와 함께 문이 따졌다. 쇠문이 열리자 한기가 몰아쳐왔다. 창고 내부는 칠흑처럼 캄캄했다. 민서연이 핸드폰에 불빛을 켜 비추자 구석에 쓰러져 있는 작은 사람이 보였다. 한 이병. 반응이 없었다. 민서연이 다가가 만져보니 병사의 몸은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밉술은 하얗게 틀어 있었고 정신은 희미해 보였다. 저체온증이었다. 악마 같은 놈들. 민서연의 입에서 처음으로 쌍욕이 튀어나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본인이 입고 있던 야상 점퍼를 벗어 병사를 덮었다. 군의관 어딨나? 응급차 좀 불러. 어서 그녀의 외침 소리에 밖에서 대기하던 의무병이 응급 키트를 메고 뛰어들어왔다. 비춰주십시오. 맥박 체크하겠습니다. 민서연은 뒤로 물러나 입술을 꽉 깨물었다. 주먹을 꽉 쥐자 하얀
피부 위로 핏줄이 도드라졌다. 단순한 부정이 아닌 범죄였다. 명백한 살인이었다. 뒷배가 없다는 이유로 가난한 집 자식이라는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을 사지로 내몰아 방치한 셈이다. 막사 밖으로 나온 민서연은 입술을 띠물며 서 있었다. 매서운 칼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눈에서 이글거리는 살기는 죽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 서늘이 뒤따라 나온 간부들을 향해 눈을 돌렸다. 지휘관, 참모진, 칠모자 모두가 입을 떼지 못했다. 한 이병이 구급차에 실려 나가는 광경을 보며 모두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는 눈치였다. 미사단장 민서연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가워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예, 군단장님, 이게 자네가 관리하는 부대의 꼴이냐. 자네가 히터 빤빤한 방 안에서 차를 마시고 승진을 꿈꾸며 웃고 있는 동안 병사들은 빽이 없어서 짐승 같은 대우를 받으며 병들어 쓰러져가고 있었어. 내 말이 전혀 없습니다. 할 말이라 민서연은 헛웃음을 지었다. 당장부터 내 지시 명심에 들어 현 시간부로 제3군단 소속 전 지역에 대한 긴급 감찰을 시작한다. 검찰부와 수사과 법무장교 전부 집 앞에 털어서 글이 나오는 놈들은 전역하는 걸로 안 돼. 싹 다 군교도소에 보내서 콩밥 먹게 할 거야. 그녀는 쫄고 있는 최 상사를 눈짓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저야나치 바로 압송 조치에 금품갈취, 직무유기, 폭행협박, 린린 방조까지 갖다 붙일 수 있는 죄목은 싸그리 다 기소해. 혹시 조금이라도 가주는 낌새가 보이면은 수사관 당신들도 한 통속 간주해서 함께 쳐넣을 줄 알아. 알겠습니다. 헌병대 치포에 헌병들이 뛰어들어 최 상사의 팔목을 꺾고 퍼슴을 묶었다. 군단장님 아닙니다요. 저만 먹은지 아닙니다. 대대장님도 드셨지 않습니까? 연대장님께도 제가 인사할 때 최 상사가 끌려가며 발악했다. 그 말에 그 대장과 연대장의 안색이 똥빛이 되었다. 인서연의 시선이 그놈들에게 꽂혔다. 아주 흥미진진 내용들이 나오네. 들었지? 수사과장? 예, 들었습니다. 최 상사 입에서 불어댄 놈들을 단 한 놈도 빼지 마. 지휘 여하를 불문하고 싹 다 구속해. 내 직권으로 점권을 하락한다. 민서연은 다시 한 이병이 세려간 앰뷸런스 쪽을 응시했다. 멀어지는 구급차 불빛이 가슴을 울렸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사령관이기 이전에 한 어른으로서 보살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몰려왔다. 하지만 당장은 좌절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총이 쥐어져 있었다. 썩은 부위를 자아내고 병든 원인을 제거할 지휘권이라는 총이. 그리고 사단장. 예. 오늘 밤만 이병 부모님께 전화드려. 어리고 솔직하게 전해. 우리가 신경을 안 써서 자제분이 다쳤다고. 엎드려 사죄해.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만약 헛소리하거나 축소하려고 하면 그때는 내가 직접 이론 기급장 뜯어낼 거야. 민서연은 비도 돌아보지 않고 지프차에 파고렸다. 부대로 돌아간다. 운전병이 페달을 밟았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공부의 모습은 여전히 황량하기만 했다. 하지만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차 안에서 민서연은 품에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았다. 특전사 시절 임무 중에 산원한 전우의 사진이었다. 맹세할게. 절대로 이런 비참한 군인이 없게 만들 거야. 민서연의 각오와 함께 지프차는 어둠이 짙게 낀 산골의 도로를 내달렸다. 자동차의 전조등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었다. 그것은 마치 썩어빠진 군대의 부조리를 도려내버리겠다는 그녀의 투지처럼 밝고 선면이 있다. 혼단 사령부로 복귀하는 길 민서연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대청소라는 가나만이 맴돌고 있었다. 내일 있을 취임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면 전쟁이 될 것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가장 과격하고 가장 완벽한 혁명의 신호탄 강원도 전방의 새벽은 유독 추웠다. 밤새 내린 폭설이 연병장을 하얗게 뒤덮었고 찬바람은 도열한 병사들의 살을 자비 없이 파고들었다. 제3군단 사령부 연병장, 미수만 명의 병력이 각을 잡고 서 있었지만 그 드넓은 공간에는 기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금이 제3군단장의 이 취임식이 진행되는 날이었다. 단상 위에는 이름 꽤나 있는 간부들과 귀빈 여러분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잔치의 자리라고 하기에는 분위기가 싸늘해 보였다. 님이 어제 저녁 예하부대에서 일어난 피해 숙청에 대한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버린 탓이었다. 새로 부임하는 지휘관이 미친개라는 별명을 가진 특전사 출신의 민서연 중장이라는 사실, 또한 부임하기도 전에 이미 부사관 하나를 잡아놓고 해당 부대를 뒤집어놓은 사건은 간부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어이조 중령자네 얘기 되었어? 어제 그 행보관이 닥치게나 지금 분위기 안 보이나 참모장님 안색이 안 좋으시잖아. 반상 구성 영관급 장교들이 입을 가리고 수군댔다. 그들의 눈길은 반상 중앙 아직 비어있는 사령관의 자리를 향해 있었다. 잠시 뒤 진행을 맡은 정훈 장교가 마이크를 쥐었다. 금일부터 제3군단장 이취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휘관님 등단. 장엄한 군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맨사장 입구에서 검정색 승용차가 부드럽게 들어왔다. 좌중의 시선이 그 차로 쏠렸다. 차가 연관 곁에 정차하고 운전병이 나와 뒷문을 열었다. 마침내 그녀가 내렸다. 민서연, 제복 차림의 그녀는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칼같이 다려진 군복 어깨 위로 묵직하게 빛나는 별색과 가슴에 달린 화려한 약장과 치용칠 특수인 무단 마크. 그녀는 모자를 고쳐 쓰고 단산을 향해 걸어 올라갔다. 저벅저벅 구두 소리가 앰프를 타고 운동장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녀가 연단 가운데에 서자 수천 명의 장병이 동시에 거수경례를 했다. 충성. 구호는 거대했지만 서연의 귀에는 그 안에 깔린 공포심과 긴장이 느껴졌다. 그녀는 묵묵히 부대원을 훑어보았다. 한기에 떨고 서 있는 장병들 그리고 연단 위에서 눈동자를 굴리는 참모들. 서연은 격리를 받지 않았다. 그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침묵이 계속될수록 운동장의 중압감은 가중되었다. 열중 쉬어. 서늘하고 간호한 목소리였다. 열중 쉬어. 지휘관의 명령에 장병들이 긴장을 풀었다. 서연은 품에 있던 취임사 종이를 꺼냈다. 아랑스러운 제3군단 장병 여러분, 형식적인 흔하고 따분한 말들이 적힌 종이었다. 서연은 그 원고를 잠시 음시하다가 보란듯이 둘로 찢어버렸다. 쫙 마이크를 타고 종이 찢는 소리가 섬뜩하게 퍼졌다. 단상 위의 내빈들이 당황하며 수렁거렸다. 저게 뭐냐? 서연은 조각난 종이를 바닥에 던지고 마이크를 두 손으로 쥐었다. 그리고 작지만 운동장 구석구석까지 스며드는 목소리로 입을 뗐다. 나는 오늘 취임사를 하지 않겠다. 대신 어제 내가 목도한 비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그녀의 눈길이 단상 아래 내 앞줄에 앉아있는 지휘관과 참모진들을 향했다. 그들은 흡사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거민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제 나는 우리 군단 예하의 한 부대를 시찰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병사를 보았다. 그 병사는 영하의 추위에 난방도 되지 않는 창고에 갇혀 얼어가고 있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동요가 쳤다. 네 수근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 병사가 규정을 위반해서 훈련을 실패해서 아니가. 서연은 잠시 입을 다물고 숨을 삼켰다.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그녀는 탕정을 유지하려 했었다. 돈이 없어서였다. 냉혹한 한마디가 화살처럼 박혔다. 고모가 돈을 주지 않아서, 상급자에게 삼랩을 하지 않아서, 그 병사는 고문관이란 낙인이 찍힌 채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았다. 16만 원. 그것이 당신들이 매겨둔 부하의 몸값이었나? 차연의 언성이 점점 높아졌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귀한 청춘을 바쳐 이곳에 온 청년들이다.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형제이며 우리 조국의 미래다. 하지만 너희는 그들을 궁궐이 대상으로 너희들의 사욕을 채울 도구로 사용했다. 의원은 단산 옆에 서 있던 헌병대장을 손짓으로 불렀다. 헌병대장. 예. 계령 5대수 지금 당장 해당 부대 대대장 연대장 그리고 이를 방조한 사단 감찰 참모를 직무태만 민 뇌물수수 방조 혐의로 긴급 구속하라. 연병장이 발칵 뒤집혔다. 취임식장에서 그것도 군단장이 직접 예하 지휘관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구군단장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단상 아래에 있던 연대장이 억울하다는 듯
고함치며 뛰쳐나왔다. 이런 모욕은 참을 수 없습니다. 정식 절차를 따르십시오. 서연은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절차 자네가 병사들의 고열을 쥐어짜낼 때는 절차를 지켰나? 자네가 받은 명절 떡값잔에 부인이 타고 다니는 그 차 전부 어디서 나왔지? 그건 입 닥쳐. 더 이상 군복을 걸칠 자격도 없는 자가 어디서 감히 명예를 논해. 서연의 호통에 헌병들이 달려들어 연대장을 제압했다. 니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끌려가는 연대장의 고함 소리가 연병장이 메아리쳤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지휘관들의 얼굴은 그치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다음은 내 차례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미의의 서연은 다시 정면을 응시했다. 수천 개의 눈동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까와는 갈랐다. 두려움이 거친 그 자리에 경이로움과 희망 그리고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다. 병사들은 들어라. 서연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바뀌었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강하고 고귀한 강패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맹세한다. 내 군단에서는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억울함을 가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만약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면 언제든지 날 찾아와라. 내 강문은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다. 너희의 등을 쳐먹는 놈이 있다면 그놈이 누구건 직책이 무엇이건 내가 직접 박살을 낼 것이다. 숨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감. 하지만 곧이어 누군가 환호를 하기 시작했다. 1명, 5명, 그리고 수십 명. 순식간에 수천 명의 잔병이 동시에 고함을 지르며 함성을 터뜨렸다. 와, 미 사령관님 충성. 저것은 연출된 환호가 아니었다. 진심에서 배어나온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쳐온 감동이었다. 잔병들의 눈가엔 이슬이 맺혀 있었다. 부패해진 부대에서 처음으로 참된 지휘관을 마주한 기쁨이었다. 서연이는 고소경례로 그들의 열건을 가닿다. 그녀는 앞만 바라보며 연단을 걸어왔다. 닌 다 끝났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닌 서막이었다. 제3군단의 새로운 신하 철의 장군 민사연의 날들이 시작된 것이다. 취임식에 파하고 집무실로 복귀한 서연이는 지체 없이 예복을 벗고 야전복으로 한복하였다. 옷걸이에 걸린 예복상 위의 별세개가 불빛 아래 빛났다. 똑똑. 사령관님 차량 대기하였습니다. 참모의 목소리였다. 서연이는 거울을 보며 전투모를 눌렀었다. 곧장 병원으로 그녀가 달려간 곳은 국군 풍업병원이었다. 어제 창고에서 발견된 한정우 이병이 입원한 곳이었다. 헬기로 급히 이동하는 동안 서연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겼다. 내전 특수부대 작전 중에 보냈던 전후. 빼겁고 숨없어서 위험한 사지에만 내몰리다 끝내 순직했던 그 얼굴이 한변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이번엔 살린다. 기필코 병실문을 열고 들어오자 하얀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한병이 보였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혈색은 어제보단 꽤나 돌아와 있었다. 침대 곁에는 낡은 외투를 걸친 중년의 아주머니가 엎드려 울고 계셨다. 한병의 모친이었다. 어머님, 고정하십시오. 한정우 이제 무사합니다. 간호장교가 날리고 있었지만 어머님의 통곡은 멈추지 않았다. 서연이가 천천히 다가오자 인기척을 맡은 아주머니가 얼굴을 틀었다. 눈물투성이가 된 얼굴. 그녀는 서연이의 어깨에 박힌 별을 보고 소스라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앉아 계세요.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연이가 모친의 손을 쥐었다. 거칠고 메마른 손. 식단 일을 하며 아들을 먹였을 그 팍팍한 삶이 전해지는 손이었다. 장군님, 우리 한정우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친께서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서연이는 다급히 그녀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다. 아닙니다.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한정우가 저렇게 될 때까지 몰랐던 제 불찰입니다. 서연이의 말에 모친께선 통곡했다. 아니에요. 없는 형편에 돈도 못 붙여줘서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됐는데 다 제 것입니다. 어머니 탓이 아닙니다. 군대가 못나서 그렇고 간부놈들이 썩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네 성우
제가 책임지고 튼튼하게 제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서연이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찍었다. 그녀의 사비로 준비한 미로금이었다. 얼마 안 됩니다. 한정호 일어나면 맛있는 거라도 사주세요. 그리고 병원비는 군에서 전부 부담할 겁니다. 이런 건 받을 수 없습니다. 받으세요. 제 성의입니다. 그리고 한정호가 건강해지면 제가 제일 맛있는 밥 한 끼 사주겠다고 전해주십시오. 마이연이는 어머니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고 잠든 한병의 이마를 한번 쓸어주었다. 아직 앳될 얼굴. 이 녀석이 겪었을 공포와 절망을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미어왔다. 병실을 나서는 서연이의 눈가는 젖어 있었다. 복도에는 부관과 수행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복귀하시겠습니까? 아니 서연이는 눈물을 훔쳐내고 가시 매서운 눈빛으로 돌아왔다. 헌병대 조사실로 간다. 면대장놈 입 좀 열었는지 확인해야겠어. 그녀의 발걸음이 다시 빨라졌다. 슬픔은 가슴에 묻고 이제는 다시 칼을 휘둘러야 할 시간이었다. 병실 안의 따뜻한 온기와는 달리 복도의 공기는 그녀의 결심만큼이나 차가웠다. 지하 2층 헌병대 조사실의 공기는 밥보다 더 차가웠다. 회색 콘크리트 벽에 가로막힌 그곳은 한때 군단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연대장 한대령이 비참하게 앉아있는 공간이었다. 그의 손목에는 은색 수갑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철컥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민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전투복 상의를 벗고 검은색 티셔츠 차림이었다. 드러난 팔 근육이 그녀가 단순한 지휘관이 아닌 실전으로 다져진 인간 병기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한대령은 퀭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꼴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직 도끼가 남아있었다. 민서연 중잔. 당신 실수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동기가 국방부에 있고 내 처남이 국회의원이야. 감히 나를 건드려 이런 일로 옷을 벗을 줄 알아. 한대령이 책상을 콱 내리치며 고함을 지렸다. 취조실 벽이 쾅쾅하고 울렸다. 곁을 지키던 헌병이 놀라 어깨를 떨었으나 민서연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의사를 끌어당겨 놈의 코앞에 자리 잡았다. 조용히 해. 민서연의 어조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여긴 네가 왕처럼 굴던 지휘관실이 아니야. 믿고 있던 동기, 국회의원 오영석도 그 작자들이 널 여기서 꺼내줄 걸 안 했나? 민서연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던지듯 났다. 어제 최 상사가 다 말했어. 네가 3년 동안 뒤로 챙긴 검은곤이 5억이 넘는데 내 급식업체 선정 명목으로 받은 게 2억이고 부대시설 보수 공사 리베이트로 2억. 그녀는 상체를 쑥 내밀며 한대령의 눈동자를 집요하게 쏘아보았다. 애들 휴가증 팔아서 챙긴 코 묻은 곰까지 아주 악착같이 긁어 모았더라. 한대령의 눈빛이 심하게 요동쳤다. 그건 최 상사 그 자식이 혼자 소설 쓴 거야. 증거 가져와. 물증 있냐고? 돌증이라. 민서연은 헛웃음을 흘리며 두툼한 서류철을 책상 위로 던졌다. 퍽 하는 소리에 먼지가 피어올랐다. 여기 네가 차명으로 굴리던 비밀 장부 사본이야. 네가 단골로 드나들던 유흥업소 마담의 증언도 확보했고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나? 민서연이 서류를 넘겨 사진 한 장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골프장에서 한대령이 업자놈과 희희낙낙하며 공봉투를 챙기는 장면이었다. 네가 믿던 그 국방부 동기놈. 오늘 아침에 널 걸었어. 그리가 터지니까 자긴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딱 잡아떼던데. 꼬리 자르기 알지? 한대령이 안색이 흑빛으로 반해버렸다. 유일한 동아줄이 끊겼다는 깊은 절망감. 그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달싹했으나 차마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한대령. 민서연이 나직하게 그를 불렀다. 내 놈이 병사들 식비를 횡령하고 부모들 고열을 빨며 떵떵거릴 때 한병은 난방고 안 되는 창고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었어. 군인의 명예 따위. 너 같은 놈한텐 사치일 뿐이야. 제발. 한대령이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녁 날짜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연금이라도 타게 해주십시오. 처자식이.
가족, 민서연의 눈동자가 싸늘하게 변했다. 한병한테도 가족은 있어. 네가 집 박은 병사들 전고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가족이야. 지 식구는 끔찍하고 나의 자식은 공골이 도구로 보이나? 민서연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수사관, 예, 충성, 인홍군 교도소로 끌고 가. 특가법상 뇌물수수 직권 남용, 업무상 횡령으로 구속 영장 청구하고 떼먹은 본식원 한 점까지 싹 다 환수 조치해. 명심하겠습니다. 헌병들이 한대령을 강제로 일으켰다. 놈은 다리에 힘이 풀려 짐작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군단장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처절한 비명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홀로 나눈 민서연은 책상 위 한대령의 계급장을 집어들었다. 무궁화 세기가 번쩍이는 대령 계급장. 그녀는 그걸 쓰레기통에 쑤셔박았다. 다음 타자는 누구냐? 민서연이 짐승처럼 낮게 으르렁거렸다. 수사관이 굳은 얼굴로 서류를 건넸다. 군수지원 사령부 예하 부대장입니다. 나풍비르 카르크를 핵심으로 보입니다. 민서연은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 들고 차갑게 비소했다. 썩은 뿌리는 예상보다 깊고 넓게 뻗어 있었다. 하지만 문제없었다. 아무리 깊은 뿌리라도 그녀의 칼날은 그 밑동까지 장난할 준비가 돼 있었다. 차대기에 이번 타깃은 근단 사령부에서 차로 1시간 떨어진 곳,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제3군수지원단 보급 창고는 겉으론 평온해 보였다. 민서연의 눈은 그곳에서 피어나는 부패의 악취가 보였다. 밤 11시, 예고 따위 없는 기습 강문이었다. 민서연의 지휘차가 미병소를 끌고 들어오자 감직사관이 콤비백사를 뛰쳐나왔다. 풍성 군단장님 여긴 어인 일이십니까? 연락도 없으시고 문따. 민서연은 사관의 말을 자르고 청고를 컵짓했다. 육중한 철문으로 굳게 잠긴 제1식자재 창고였다. 거긴 지금 열세 담당관이 퇴근을 해서 각사일에 민서연의 명에 깔아붙은 특임대원들이 절단기를 들고 쇄도했다. 붉은 자물쇠가 맥없이 툭 끊겨나갔다. 끼 소름 끼치는 소음과 함께 거대한 철문이 열렸다. 순간 그 안에서 역겨운 악취가 진동했다. 곰팡이 뇌와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 악취였다. 민서연은 손수건도 꺼내지 않은 채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뒤따르던 참모들은 헛구역질을 하며 코를 감싸쥐었다. 창고엔 최고급이라 찍힌 박스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민서연은 그중 하나를 구렛발로 사정없이 걷어찼다. 박스가 찢기며 내용물이 쏟아졌다. 진물은 배추, 곰팡이 쓴 양파, 유통기한 한참 지난 고기 덩어리들. 이것이 전범 병사들에게 특식이라며 공급된 식자재의 민낯이었다. 이게 뭡니까? 뒤따라온 군수 참모가 기겁하며 내뱉었다. 이게 내가 관리 감독했다던 보급품이다, 참모. 민서연이 썩은 배추1 포기를 집어 참모의 품에 콕 하고 던졌다. 똑바로 가도 이게 우리 병사들이 먹던 밥이다. 이걸 먹이고 나라를 지키라고 강요했어. 우리가 그때 창고 깊숙한 사무실 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뭐야? 겁도 없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문을 부수고 들어와. 배가 산만한 중령 하나가 주정 부리며 비틀거리고 나왔다. 보급대장 민중령이었다. 놈은 시뻘건 낯짝으로 고함을 치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별 3개를 보고는 그대로 얼어버렸다. 군단장님? 술판이라도 고렸나 보네. 안주는 저 상한 고기로 했고. 민서연이 바닥에 나뒹구는 고기 덩어리를 가리켰다. 민중령은 술이 싹 달아난 듯 눈을 부릅떴다. 저 아닙니다. 이건 버리려고 따로 빼놓은 겁니다. 오너를 칩니다. 건의글을 했습니다. 오해라. 민서연은 사무실 안으로 걸어갔다. 방에는 위스키와 비싼 안주들이 탁장 위에 지저분하게 깔려 있었다. 또한 벽에는 납품업체 대표들과 찍은 사진들이 뻔뻔하게 걸려 있었다. 버린다는 고기를 왜 특급 상자에 넣어뒀지? 그리고 저기 있는 장부는 뭐야? 민서연이 책상 위에 펼쳐진 장부를 지적했다. 민중령이 다급히 몸을 던져 장부를 감추려 했지만 민서연이 곧발랐다. 그녀의 손이 민중령의 팔목을 휘어감았다. 뽀득
아, 고함과 함께 민중령이 바닥에 고꾸라졌다. 민서연은 장부를 들어올렸다. 유통 월 5천만 원 상납. 괴성축산 고급 승용 차리스비 지원. 매물 장부였다. 하지만 그 장부의 맨 윗칸에 적힌 이름 하나가 민서연의 눈에 꽂혀버렸다. 군사령부 군수처장 하준장 30% 상납. 그리가 군단 차원을 넘어 상급 부대인 군사령부까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부대의 문제가 아니었다. 군 전체를 병들게 한 거대 카르텔이었다. 그때 민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정보가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카르텔의 몸통이었다. 민서연은 스피커폰으로 통화 버튼을 눌러 참모들이 다 듣게끔 했다. 여보세요. 민서연 중장인가? 나야. 군사령부와 준장일세. 점잖은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용것만 말씀하십시오. 목소리가 앙칼지구만. 듣자하니 자네가 우리 보급대장을 조지고 있다지. 적당히 군대라는 건 다 융통성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 아닌가? 서로 둥글게 좀 살자고. 내가 자네 진급 때 힘꽤 써줄 수 있는데. 명백한 회유이자 협박이었다. 보급 창고 안의 모든 시선이 민서연에게 꽂혔다. 그녀가 여기서 굴복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게 뻔했다. 민서연은 장부를 든 손에 힘을 줬다. 하준장님, 그래 말해보게. 전 융통성 따위는 안 키웁니다. 제가 아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 새끼들 밥그릇 건드리는 놈은 그게 누구든 숨통을 끊어 놓는다는 거.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다. 아, 자네,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알고 있나? 후회할 텐데, 후회는 준장님이 하셔야 할 겁니다. 지금 이 통화, 전 부대 스피커로 방송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확보한 이 장부, 내일 아침 뉴스에 제보할 생각입니다. 유명세 좋아하시죠? 이 미친 뚝 민서연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는 민중령을 내려다봤다. 들었지? 네 동아줄이 끊어지는 소리. 민중령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이 창고에 있는 썩은 식자재들 전부 압수해서 증거물로 챙겨. 내일 아침 정상적인 식자재가 보급될 수 있도록 인근 마트다 뒤져서라도 준비해. 예산은 내 월급을 털어서라도 메꿀 테니까. 충성. 민서연은 창고를 나갔다. 밤 공기가 더욱 차갑게 느껴졌지만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전쟁은 군단 내부를 넘어 거대한 권력과의 싸움으로 커지고 있었다. 다음 날 점심. 민서연은 최전방 GOP 서초 식당을 찾았다. 어제 보급 비리를 적발하고 난 직후 정상적인 식재료가 보급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왔다. 식당에 들어서자 구수한 밥 냄새와 매콤한 제육볶음 냄새가 진동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다. 윤기가 흐르는 쌀밥, 푸짐하게 담긴 고기, 미싱한 쌈 채소까지 병사들은 민서연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었다. 와, 오늘 밥 진짜 미쳤다. 이게 군대밥 맞냐? 우리 엄마가 해준 것보다 맛있는데. 야, 조용히 좀 먹어. 아, 근데 진짜 맛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민서연의 입가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다. 이게 정상이었다.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그동안 누군가의 탐욕 때문에 빼앗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한 병사가 뒤늦게 민서연을 발견하고 벌떡 일어났다. 충성, 군단장님. 식당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밥을 먹던 병사들이 전원 기립배에 경리를 붙였다. 입가에 고추장을 묻힌 채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는 병사들의 모습이 짠하면서도 귀여웠다. 편하게 먹어. 밥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민서연이 손을 저으며 병사들 사이로 걸어갔다. 그녀는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앳된 이병의 맞은편에 앉았다. 맛있나? 이병 서준우, 그렇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병사는 너무 긴장해서 목소리가 갈라졌다. 체하겠다. 천천히 먹어.
서연은 본인의 몫으로 받은 식판을 챙겨왔다. 식단은 병사들과 같았다. 그녀는 계란 1개를 집어 병사의 국 그릇에 넣어 주었다. 어서 들게라. 아이, 자네들이 배불러야. 나도 맘 편히 잔다. 그 찰나 윤이병의 눈가주름이 젖어들었다. 녀석은 얼굴을 푹 감고 젓가락질을 그만뒀다. 등짝이 위아래로 떨렸다. 무슨 일이야? 입에 안 맞나? 아닙니다. 실은 윤이병은 눈물을 깎아내며 어렵게 입을 뗐다. 군대 오고 나서 이토록 귀한 대접받는 건 처음이라요. 며칠 전만 해도 쉰내나는 깍두기에 소금국만 먹었는데 고기 반찬 보니까 갑자기 고향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윤이병의 사연에 근처에 있던 동료 병사들도 여러 쿨쩍이며 눈물 지었다. 요사이 얼마나 힘들게 군 생활을 했는지 그 밥 한 끼가 이들에게 어떤 위로인지가 느껴져 왔다. 서연은 조용히 숟가락을 잡았다. 가슴속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칠형칠 시절 혹독한 훈련을 거치며 씹었던 비상식량을 생각했다. 그때도 배가 고팠지만 현재 병사들이 겪고 있는 배고픔은 배가 아닌 가슴의 빈자리였을 것이다. 미안하다. 내 이의 끝에 짧은 사과에 병사들이 둥근 눈으로 그녀를 바라고 왔다. 별세신 지휘관이 사병들에게 사과를 하다니. 자네들이 그런 밥 먹게 해서 미안하고 더 빨리 오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결코 2번 다시는 너희들 식칼을 건드리는 놈들 없게 하겠다. 내 계급을 걸고 맹세하지. 서연은 윤이병의 등짝을 두드렸다. 그러니까 짜지 말고 먹어. 남기면 영창 보낸다. 그녀의 유머에 병사들이 눈가를 훔치며 활짝 웃음을 터뜨렸다. 식당 안에는 금세 온기가 돌았다. 발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병사들에게와 소리가 섞이면서 기분 좋은 소음을 만들어냈다. 미 식사를 끝내고 나오는 길 소초장이 서연을 마중했다. 사령관님 고맙습니다. 병사들이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봅니다. 소초장, 예. 부하들 잘 챙겨. 병사들이 살아야 우리가 이기는 거야. 배급에 문제 터지면 즉시 나에게 다이렉트로 연락해. 중간 보고 다 생략하고 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연은 지프차에 탔다.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드는 부하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눈동자는 더 이상 죽어있지 않았다. 믿음과 존경 그리고 열기로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전쟁 전의 침묵이라는 것을 본부에 있는 군사령부 하준장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더 큰 거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녀가 건드린 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그들의 막대한 밥줄이었으니까. 미애의 서연은 품에서 다시 칠형칠 시절의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봉기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갈 때까지 간다. 그녀의 눈매가 다시 매섭게 빛났다. 민재군의 산자락을 휘감는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녀가 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었다. 감동의 눈물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큐비린내 나는 투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계룡대 육군본부 군수참모장실. 대한민국 육군의 모든 보급과 물자가 통과하는 이곳은 화려했다. 최고급 가죽 소파와 바닥에 깔린 붉은 용단 그리고 벽면을 가득 메운 고가 미술품들은 이곳의 주인이 얼마나 권력의 핵심에서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저 마늘연이 기어포 선을 넘네. 하준자는 술잔을 벽으로 집어던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붉은 와인이 흰 벽지를 타고 피처럼 흘러내렸다. 그의 앞에는 제3군단에서 올라온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급필이 적발 밑관련자 전원 구속수사. 그 맨 아래에는 군단장 민사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준장님 진정하십시오. 아직 저희 쪽 고리까지 밟힌 건 아닙니다. 민중령 그 친구가 입만 다물어주면 곁에서 있던 대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뗐지만 하준장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다. 입을 다물어 그 계집애가 칠형칠 출신이야. 사람 뼈를 부러뜨리는 것보다 맨칼 부러뜨리는 걸 더 잘하는 인간 병기라고. 민중령 그 멍청한 놈은 벌써 다 불었을게 뻔해. 매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입에 물었다. 그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들거렸다.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 그것도 낙하산이 아니라 실력으로 별을 단 민서연, 그녀의 존재는 하준장과 같은 부패한 군인들에게는 눈의 가시였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감히 내 밥그릇에 걷어차 그 귓거를 푹푹이 치르게 해주지. 하준장은 수화기를 폈다. 감찰실장 연결해. 감장, 날 아침 제3군단 사령부는 살얼음판이었다. 육군 본부에서 파견된 특별감찰팀이 들이거친 것이다. 명분은 군기강 회의, 리치위거래 월권 행위 조사였다. 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민서연 군단장을 겨냥한 표적 수사였다. 감찰팀장은 계급장을 갈고 있었지만 태도는 거만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군단 장실문을 노크도 없이 열고 들어왔다. 수여합니다. 본부 감찰실장 서드름입니다. 서연은 직무실 의자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노크하는 법은 안 배웠나? 대령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미 선장님께서 부임하자마자 그 점을 무시하고 하급 부대의 간부들을 억리하며 위협했다는 첩보입니다. 이에 관한 해명 문서를 작성해 주셔야겠습니다. 서 대령은 가져온 서류를 책자 위로 툭 던졌다. 노골적인 시기였다. 민사아는 삐딱하게 고개를 꺾고 서 대령을 쳐다봤다. 위협이라. 쓰레기를 치운 걸 위협이라고 부르나 보군. 상부에서는 입 감으십시오. 아직 죄상이 밝혀지지 않은 간부들을 임의로 구금한 건 권력남용입니다. 고한 병사들에게 외부의 물품을 지급하며 인기를 샀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건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규정 위반 여지가 충분합니다. 어이가 없군. 불량 식사를 주던 자들을 처단하고 제대로 된 밥을 준 것을 인기몰이라고 폄하하다니. 민서연은 펜을 집어 던졌다. 그러니까 나를 법정이라도 세우겠다는 건가? 불응하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선 보직 퇴임 처분이 내려올 겁니다. 아, 그때까지 조용히 계시죠. 서대령은 야비한 웃음을 흘리며 몸을 틀었다. 참, 그리고 한정호 이병건은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병사가 관심받고 싶어서 쇼를 함부라는 소문이 돌던데 그 병사 가족들도 저희가 조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 찰나 민서연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나를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다. 허나 내 새끼 그리고 그 핏줄을 위협하는 건 용납 못할 짓이다. 쾅! 민서연이 의자를 걷어차고 튀어나가 눈 깜짝할 새 서 대령의 뒤를 나가섰다. 그녀의 동작이 워낙 날래서 서 대령은 미처 피할 수가 없었다. 똑바로 짓거려. 민서연의 시선이 서 대령의 눈앞까지 파고들었다. 어딜 건드린다고? 당장 비키시오. 감사관에게 폭력을 쓰려는 겁니까? 서 대령이 뒤로 물러났지만 민서연은 그를 구석으로 거칠게 밀었다. 내 병사들 혹은 그 부모님 손톱만큼이라도 스쳐가. 그땐 감사고 뭐고 네 놈들 숨통부터 끊을 테니까. 그 미친 하준장이 보냈나? 가서 말해. 졸렬하게 뒤에 숨어서 약한 사람들 들쑤시지 말고 붙고 싶으면 직접 오라고. 내일 오전까지 기회 준다. 내 면전에 와서 머리 갖고 빌지 않으면 내가 담장 본부로 쳐들어가서 그 역겨운 낯짝을 뭉개버리겠다고. 민서연은 서 대령의 깃에 묻은 쥐를 떼어주며 조용히 읊조렸다. 사라져. 내 사 대령은 안색이 붉어져서 쫓기듯 사무실을 뛰어나갔다. 밖에서 대기하던 조사관들이 코둥지둥하며 그 뒤를 따랐다. 민서연은 창가에 붙어 사라지는 그들의 승용차를 부보다 보았다. 주먹을 꽉 쥔 그녀의 팔뚝에 힘줄이 섰다. 놈들은 평범한 감사가 아니었다. 목격자들을 구슬리고 굿박해 허위 진술을 티내려는 독수리떼였다. 민서연은 책상 아래 감춰두었던 묵직한 가방을 꺼냈다. 그 속에는 감청 장비와 초소형 렌즈 그리고 전술 도구들이 들어있었다. 낸대 시절 그녀가 즐겨 쓰던 무기들이었다. 싸움을 바란다면 알려주지. 니엔자 전투가 뭔지. 민서연은 금무곡 산이를 걷고 검은색 작전 조끼를 입었다. 오늘 감자들은 한정호 이병의 모친이 장사하는 가게를 방문할 것이다. 그녀의 촉은 간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다. 인제군 근처의 낡은 해장국집. 한정호 이병의 모친이 꾸려가는 가게다. 장사를 마친 깊은 감사터가 갇힌 홀 안에는 위기감이 흘렀다. 서 대령과 수행원 2명이 아주머니를 포위하고 앉아 있었다. 이봐요 여사님 좀 현명하게 판단하시죠. 정우가 군대에서 대우받으려면 이 문서의 지점만 찍으시면 됩니다.
서대령이 건넨 종이에는 아들이 원래 정실협이었겠으며 부대 내 부당 대우는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는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거부했다. 안 해요. 죽어도 안 합니다. 내 새끼가 얼마나 튼튼했는데. 게다가 사령관님이 우리 정우 구해주셨는데 어찌 은혜를 그 신으로 갚습니까? 참 꽉 막히셨네. 그 지리관 곧 끝나요. 옷 벗게 생겼다니까요. 나날 나인 붙들고 있다가 아드님까지 감옥 가는 꼴 보고 싶으세요? 아, 정우 제대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우리가 작정만 하면. 서대령이 위압적으로 나오자 어머니의 뺨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강자 앞에 약한 시민이 느끼는 비애와 두려움. 미서대령은 기회를 틈타지전을 찍은 어머니의 손가락을 강제로 문서에 갖다대려 했다. 자, 얼른 찍으세요.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바로 그 순간 꽉 막혀있던 주방 쪽 문이 열리며 어둠 사이로 누군가가 걸어 나왔다. 검은색 캡을 푹 눌러쓰고 복면을 한 여성이었다. 뭐야? 지금 장사하네. 수행원 한 명이 고함치며 일어났다. 그러나 여자는 대꾸 없이 성큼 접근해 서 대령의 팔목을 휘어잡았다. 투둑 벼가 틀어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서 대령이 고함을 질렀다. 여자는 서 대령의 팔을 꺾고 각자 위로 내리꽂았다. 이윽고 서서히 복면을 내렸다. 차가운 눈매 민서연이었다.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었네. 나도 좀 껴볼까? 서대령은 통증으로 구겨진 낯으로 민서연을 노려보았다. 너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부엌인 미녀석들이 힘없는 민간인 갈취하는 수금 현장이지. 민서연은 외투에서 고성능 보청기를 집어 보여주었다. 너무 깨끗하게 다 들어갔어. 한정욱은 인생 끝장난 거다. 군단장 옷 벗긴다. 이거 터지게 되면 자네 별은 강렬하고 하준장 저 사람도 안전하지 못할 텐데 얼른 그거 빼서. 뭐해? 미일에서 대령의 지시에 수사관 두 놈이 민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체격이 산만한 거안들이었다. 그렇지만 민서연에게 이들은 느린 곰이나 마찬가지였다. 민서연은 접근하는 수사관의 공격을 살짝만 흘리고 놈의 복부를 니킥으로 강타했다. 숨을 헐떡인 수사관이 땅에 처박혀버렸다. 남은 녀석이 툭자를 잡고 던졌지만 민서연은 허리를 굽혀 피한 후 놈의 발목을 차서 쓰러뜨렸다. 이어서 쓰러진 자의 손을 비틀어 눌렀다. 딱 10초 싸움이 끝이렸다. 집단하는 눈 깜짝할 새 쑥대밭이되었다. 모친께선 겁먹어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내부가 꽤 지저분해졌군요. 민서연은 각살이 난 식탁들을 치우면서 모친에게 웃어보였다. 고지어 지면에 널브러진 서대령이 깃을 쥐고 거칠게 불렀다. 잘 봐라. 이제부터 기회를 주겠다. 민서연의 음성이 춥게 들렸다. 하나, 저 녹취 자료 갖고 내가 헌병대와 언론사에 간다. 그럼 자넨 해임이고 감방 가겠군. 둘, 바로 즉시 하준장에게 연락해. 거기다 내가 하라는 말만 전해. 대령은 벌벌 기며 민서연의 눈을 피했다. 여자의 눈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먹잇감을 노려고는 야수 그 꼴이었다. 꼭 어떤 말을 하라는 건가? 스피커를 켜. 서대령은 겁먹은 손으로 하준장에게 통화를 눌렀다. 연결음이 2번 울리자마자 하준장이 통화를 받았다. 야 서대령 해결했어? 저 늙은이 각서가다냐? 민서연이 서대령의 옆구리를 푹 쑤셨다. 서대령이 징징대며 갑했다. 하준장님 모두 잘 해결했습니다. 서명 받았습니다. 좋아. 크크 과연 너로군. 걔는 이제 죽었어. 내일 오전에 즉시 징계위원회 소집해 끝점 내버려. 각서는 당장 얼른 가져와라. 넷, 가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민서연은 싸늘히 비웃다. 한심한 것. 지 무덤을 파는구만. 민서연은 서대령의 넥타이를 끌어당겨 낯짝을 바짝 붙였다. 문서 위조 허위 진술. 이것으로 하준장의 죄목은 확실해졌다. 자네는 당장 증인이 되는 거다. 혹시 재판에서 헛소리하면 저 녹취 자료가 뉴스에 방송될 거다.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꼭 하겠습니다. 새놈의 수사관은 지면에 이마를 찍고 빌었다. 민서연은 저들을 걸레를 보듯 쳐다보다
모친에게 머리를 쓰겠다. 어머니, 겁먹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2번 다시는 저런 자들이 접근도 못하게 하겠습니다. 문단속 꼭 하시고 푹 쉬십시오. 모친께선 눈물을 닦으며 민서연의 손을 쥐었다. 장군님, 진짜 고맙습니다. 몽권사하세요. 민서연은 가게를 나갔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 떠 있었다. 여자의 어깨에 달린 별보다 더 맑고 아름다운 별들이었다. 운전병 차 준비해라. 민서연은 무전기에 대고 작게 지시했다. 어디로 모십니까? 계룡대 육군 본부. 민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최후의 전투가 남았다. 오라니를 잡으려면 호란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것. 그녀는 오늘 밤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을 파헤치러 간다. 새벽 3시. 육군 공부 본청 건물은 조용했다. 그렇지만 그 침묵을 깨고 한 대의 지프차가 정문을 돌파하듯 들어왔다. 민서연이 탄 차량이었다. 위병소 근무자들이 담원에서 가로막으나 민서연이 차창문을 내리고 얼굴을 보이자 놈들은 얼어붙었다. 미맨 군단장의 행차를 막을 수 있는 병사는 없었다. 충성 군단장님이 새벽에 무슨 비켜. 민서연은 대답 없이 엑셀을 밟았다. 차는 본청 현관 앞에 급정지했다. 그녀는 내리자마자 헌병들이 경비고인을 노비로 들어갔다. 그녀의 뒤로는 완전 무장한 707 출신의 경호원 2명이 따르고 있었다. 군단장님, 출입증이 없으시면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강직 사령이 앞을 가로막다. 민서연은 품에서 서대령에게 뺏은 위조된 진술서와 녹음기를 꺼내 보였다. 위상사태다. 군 내부의 영모 혐의가 발견됐다. 그 동자는 구이즈 참모장 설과문 준장. 당장 가서 체포한다. 반란이라니요? 그게 무슨 길 막으면 너도 공범으로 간주한다. 민서연의 패기에 당직 사령은 길을 비킬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향했다. 군수참 모부장실이 있는 층이었다. 복도 끝 하준장의 집무실에서는 여전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승리의 기쁨을 즐고 있을 것이었다. 내일이면 민서연이 옷을 벗을 거라 믿으면서 쾅 집무실 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소파에 누워 샴페인을 마시던 하준장이 기겁을 하며 일어났다. 누구냐? 민서연. 하준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내일이면 죄인이 되어 잡혀와야 할 여자가 제 발로, 그것도 새벽에 들이닥친 것이다. 술맛 좋으신가 봅니다. 준장님. 민서연은 천천히 걸어들어가 탁자 위에 놓인 샴페인 병을 집어들었다. 잡았다. 곧이어 바닥에 부어버렸다. 콸콸 흘러내린 술이 바닥을 적시다. 이 미친 계집이 여기가 어디라고 난리야? 경비 불러. 하준장이 고함쳤지만 누구도 오지 않았다. 이미 입구는 서연의 친위대들이 통제하고 있었다. 발악을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서 대령 들어오라고 해. 서연의 명예 문 밖에서 얼굴이 퉁퉁 부은 서 대령이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다. 서 대령, 자네가 왜 저 여자랑 말 좀 해봐. 서 대령은 겁먹은 목소리로 입을 떼었다. 준장님, 죄송합니다. 다 틀렸습니다. 제가 지시받고 서류 위조하려 했다는 거 다 불었습니다. 하준장의 안색이 하얗게 변했다. 맥이 풀려 주저앉았다. 이 쓰레기 녀석아, 배신은 당신이 했지. 군인의 자긍심 버리고서 조국을 등지고서 부하들을 기만했잖아. 서연은 하준장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품 안에서 수갑을 꺼내 던졌다. 챙그랑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직접 차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채워드릴까요? 하준장은 바닥에 뒹구는 수갑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하참.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냐고. 네가 감히 날 구속해. 넌 내일 아침이면 옷 벗게 될 거야. 정치 거물들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총구를 서연에게 겨눴다. 죽여버릴 거야. 너만 없으면 돼. 너만 죽으면 쏘세요.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준장에게 다가갔다. 총구가 그녀의 이마를 겨누고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쏘라고. 겁쟁이처럼 병사들 등골이나 빼먹던 주제에 사람 쏠 배짱은 있나? 하준장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는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다. 평생을 비리와 살아온 그에게 살인을 할 용기 따위는 없었다. 그 찰나 서연의 손이 섬광처럼 움직였다. 팍! 그녀는 하준장의 팔목을 쳐내 권총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턱을 올려쳤다. 턱! 하준장의 머리가 뒤로 꺾여지며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처박혀졌다. 이빨 하나가 부러져 바닥에 굴러다녔다. 서연은 쓰러진 하준장의 깃을 잡고 일으켰다. 이건 내 주먹이 아니야. 썩은 밥 먹으며 고통받았던 병사들의 주먹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복부에 주먹을 꽂았다. 하준장은 거품을 물고 엎어졌다. 서연은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대신 바닥에 널브러진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설광훈,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살인교사 미수, 그리고 상관에 대한 무장 반란 혐의로 체포한다. 서연은 숨을 고르면서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겼다. 창 밖으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기나긴 밤이었다. 그리고 기나긴 전쟁의 끝이었다. 복도에서 헌병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바닥에 쓰러진 하준장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감옥에서 썩은 콩밥이나 실컷 드시게. 그게 당신이 평생 먹어야 할 특식이니까. 서연은 집무실을 나섰다. 복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계급장을 비쳤다. 붉게 물든 하늘. 그것은 승리의 깃발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부재 중 전화가 수십 통화 있었다. 어머니, 친구들, 그리고 부하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사진첩을 열어 정우의 웃는 사진을 바라보았다. 약속 지켰다. 정우야. 서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그녀만의 훈장이었다. 계룡대에서의 긴 밤이 지나고 계절은 어느덧 겨울의 끝자락을 넘어 봄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날 새벽 설광훈 준장의 체포는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해일의 시작이었다. 한진호 중장이 제출한 녹음 파일과 이중장부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육군본부 법무실은 즉각 특별수사단을 꾸렸고 하준장을 비롯해 그와 결탁했던 고위 장교 30명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별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다. 썩은 가지들이 잘려나간 자리에는 두려움 대신 새로운 기풍이 들어찼다. 비리 무관용 원칙, 병사 중심의 부대 운영. 민서연이 내건 이 두 가지 슬로건은 제3군단을 넘어 전군의 새로운 지표가 되었다. 따스한 햇살이 연병장을 비추던 어느 오후 제3군단 사령부 본청 앞은 분주했다. 오늘은 병사들의 외출 외박이 재개되는 날이자 부대 개방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서연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위병소 문이 활짝 열리고 부모님들과 연인들이 손에 도시락과 선물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다. 병사들은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똑똑, 군단장님 접견인이 와 있습니다. 부관의 보고에 서연이 고개를 돌렸다. 누구지? 오늘 공식 일정은 없을 텐데. 그게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연은 의아해하며 집무실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 소파에는 말끔한 전투복을 입은 한 병사와 그 옆에 다소 쑥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중년의 여성이 있었다. 병사는 서연을 보자마자 꼿꼿이 서서 우렁찬 경례를 올렸다. 충성 이병 한정우 병원 치료를 끝내고 부대 복귀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한정우 이병이었다. 싸늘한 창고 구석에서 쓰러졌던 그 앳된 얼굴에는 이젠 활력이 가득 차 있다. 몸도 꽤나 좋아 늠름한 군인의 자태가 보였다. 그 곁에 서던 어머니가 서연에게 다가와 두 손을 꽉 잡았다. 단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입을 떼지 못하고 눈가를 훔치셨다. 그녀의 팔에는 낡은 보자기로 감싼 보찜 하나가 들려 있었다. 요거 제가 직접 딴 꿀입니다. 우리 정우 구해주시고 또 저희 같은 약한 사람들 웃고 살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드리는 게 이것뿐이라 아쉽네요. 서연은 어머니의 굽은 등과 달콤한 꿀이 담긴 유리병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탐욕과 위선이 판치던 그 추악한 뒷거래와는 견줄 수도 없을 만큼 세상에서 제일 값진 보물이었다. 어머니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꽉 쥐어줬다. 이 꿀 제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달고도 멋진 겁니다. 잘 먹겠습니다. 서연의 재치에 어머니와 정우가 즐겁게 웃었다. 정우야, 이병 한정우. 몸은 좀 어떠하냐? 예. 완전 팔팔 뛰어다닙니다. 식사 너무 잘 나와서 살이 5kg쯤이나 쪘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돌아가면 선임들 말 잘 듣고 부모님 우려 안 하시게 씩씩하게 복무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서연은 정우의 등짝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이것은 지휘관과 부하의 사이를 초월한 목숨을 건 전우로서의 우정이었다. 식사 시간 서연은 간부들을 이끌고 병사 식당으로 갔다. 과거처럼 기척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평화로운 하루가 된 모습이었다. 출입문을 열자 구수한 향기가 훅 풍기었다. 점심의 반찬은 돼지볶음과 튀김 거기에 계란국이었다. 옛날 짬밥이라 불리던 음식은 흔적조차 없고 고급 식당 정식 부족함 없는 밥상이 준비돼 있었다. 사령관님 오셨는지요?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 밥 먹고 있던 분대장 놈이 냉큼 일어나 좌석을 권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딱딱함이나 무서움이 없었다. 녀석들의 민서연은 공포의 존재가 아닌 본인들을 아껴주는 친근한 옆 집누나 겸 친엄마였다. 서연은 밥그릇 들고 부하들 옆에 끼어 앉았다. 배불리 먹어. 밥 부족하면 더 퍼오라 하고. 사령관님, 이번 갈비찜은 진짜 최고입니다. 저희 엄마씨가 해주신 것보다 낫습니다. 쉿, 그건 특급입니다. 아이들의 농담으로 식당 안이 왁자지껄 변했다. 서연도 덩달아서 웃었다. 특임대 시절 적군들을 소탕하고 임무를 완수했을 때도 맛보지 못했던 진한 희열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났다. 오직 이것이었다. 그녀가 생명 걸고 지켰던 까닭. 병든 부위를 잘라내고 구하고 싶었던 것은 대단한 훈장과 진급이 아니라 오직이 부하들의 소소한 기쁨이었다. 점심을 끝내고 밖으로니 식당 앞마당에 이상한 기류가 흘러갔다. 수만 명의 군인이 아무 지시조차 없었는데 열을 딱 맞춰 있었다. 뭐야? 소집 지시 한 적 없는데? 서연이 곤란하여 참모를 바라보았지만 참모는 그냥 넌지시 웃고만 있을 뿐이었다. 잠깐만 대기해 주십시오. 그때 줄들의 맨 선두에 서던 한정우 이병이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품에는 무선 마이크가 쥐어 있었다. 자, 마이크 시험 중. 사령관님께 저희 최강부대 온 병력의 진심을 담아서 이곳을 준비했습니다. 정우의 외침소리 확성기를 통해 우렁차게도 퍼졌다. 우리는 명심합니다. 혹한 날씨 싸늘한 창고에서 춥던 저희를 위해 본인의 옷을 덮어주신 분을, 나쁜 밥을 먹던 저희를 위해 사자 소굴로 달려가신 분을, 계급장이 아닌 사랑으로 저희를 아껴주신단 한 명의 사령관을.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군인들이 큰 목소리로 부르기 시작했다. 사랑합니다. 충성합니다. 그리고 맨 선두에 서던 군인들이 어떤 것을 허공에 날려보냈다. 수만 수억 개의 파란 색깔 비행기였다. 군인들이 본인의 희망과 존경의 편지글을 적은 색깔 비행기들이 봄 기운을 타고 허공을 장식했다. 흡사 파란 꽃잎들이 춤을 추는 듯한 절경이었다. 정우가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다.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착수만 명의 군인이 동시에 거수 경례를 바쳤다. 군화 발굽이 부딪히는 소리가 벼락같이 들렸다. 충성. 그 외침은 시켜서 한 게 아니었다. 그 무슨 압박도 통제도 없는 부하들의 가슴에서 뿜어나온 가장 깨끗한 진심이었다. 서연은 입술을 꽉 물어 터지려는 울음을 막았다. 사령관은 부하들 면전에 울면 안 된다. 그러나 그녀의 볼 위로 도저히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었다. 그녀는 서서히 아주 교과서적 자세로 경례를 받았다. 충성. 그녀의 인사는 그 어떤 때보다 깊고 진중했다. 공중에는 포근한 봄 태양이 비추이고 운동장에는 파란 색깔 비행기들이 눈발처럼 날리었다. 그 붉은 노을 풍경 속에서 민서연 중장은 생각했다. 본인이 지켜낸 것은 그저 병사들의 식사량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탱할 기둥이었다는 것을. 어느새 해가 저물고 밤이 왔다.
하루 업무가 마무리돼 부대는 침묵에 젖었다. 서연은 직접 순찰 지역을 돌았다. 머리 위에는 달빛이 부서질 듯 쏟아지고 있었다. 경계 근무를 하고 있던 초병 2명이 서연을 보고 급히 차렷하려 했지만 그녀가 눈빛을 보내 말렸다. 자네들 편히 있어라. 서연은 초병들에게 핫팩과 간식을 주머니에 찔러주었다. 고맙습니다. 밤바람이 매우 세다. 옷 따뜻이 입고 서연은 철책 너머로 고개를 돌렸다. 멀리 보이는 마을 민가의 불빛들이 아련하게 일렁였다. 또한 그 곁으로 묵묵하게 서 있는 부대의 건물들. 그곳에서 좋은 꿈 꾸고 있을 부하들. 그녀는 옷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부임 당일 최달수 상사의 부패 행위를 적었던 그 수첩이었다. 그러나 현재 그 수첩의 여백에는 다른 다짐이 적혀 있었다. 한정우 이병 부상 치료, 부모님께 명절 선물하기, 윤병장 제대 후 진로 문제 조언해주기, 조리병 이번 주 간식 메뉴 결정. 그녀의 노트는 이젠 처벌 목록이 아닌 병사들을 아끼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밤 공기를 깊게 마셨다. 특전사 시절 일찍 보낸 선배의 웃음이 은하수 너머로 스치는 듯했다. 듣고 있어? 나 제 몫을 잘하는 것 같지? 바람이 다가와 그녀의 옷깃들을 휙 흔들고 사라졌다. 흡사 선배가 칭찬이라도 하듯 참 따스한 바람이었다. 민서연 중장. 그녀는 아직도 미친 개라 불릴 수는 있겠다. 그러나 현재 그 이명 끝에는 병사들을 지키기 위해선 저승사자도 물어뜯는다는 설명문이 붙었다. 그녀는 다시 전투화를 꽉 고쳐 신었다. 훗날도 영원히 그녀는 이곳에 서 있을 것이다. 불합리와 싸우고 약한 이를 감싸주며 병사들의 미래와 삶을 돌보는 가장 굳건한 거목이 되어 부대원의 밤은 저물었지만 그 어떤 곳보다 맑고 포근했다. 저것은 참된 군인 민서연이 만들어낸 희망의 꽃이었다. 최종적인 의미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대는 계급으로 굴리는 곳이 아니라 책임으로 지키는 곳이다. 한 끼 밥, 한 장보, 한 병사의 눈빛이 무너졌다면 지휘 체계도 이미 무너진 거다. 보조리는 관행이 아니라 범죄, 그리고 참교육은 늦으면 살인이 된다.